영수야, 미안하다. 법정 복도에서 60년 친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내 인생을 돌려줄 수는 없어.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평생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60년 우정이 3억 원 때문에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야, 너 도시락 없어? 1955년 봄,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수,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으셨기에 저는 자주 굶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옆 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박재만이었습니다. 이거 먹어. 재만이가 자기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줬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조금 묻힌 게 전부였지만 그날 그 밥만큼 맛있던 게 없었습니다. 고맙다. 괜찮아. 나도 많이 안 먹어. 재만이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일을 안 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만이는 자기 도시락을 저와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응, 평생 친구. 어린 나이에 한 약속이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재만이도 그랬을 거라 믿었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공부는 제가 조금 더 잘했고 운동은 재만이가 잘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는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향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공장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큰 집 사자. 그래, 그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그런 꿈을 꾸며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희는 75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장기를 뒀습니다. 재만아, 오늘 수가 좀 허술한데? 뭐? 내가 이기고 있잖아.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형제 같은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 그보다 긴 우정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영수야, 우리 참 오래 봤다. 그러게. 벌써 60년이야. 고맙다, 친구.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저희는 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오래, 더 깊게 함께 했습니다. 공원 산책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 운동장 이야기, 서울에서 고생하던 이야기, 결혼하고 아이 낳던 이야기. 그때 참 힘들었지. 응,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점심은 함께 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60년 전 나눠 먹던 도시락처럼 지금도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재만아, 이거 맛있다. 너도 먹어봐. 진짜 맛있네. 영수야, 이것도 먹어봐.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대 노인 둘이 반찬을 나눠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오후에는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햇살을 쬐며 졸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80까지는 이렇게 만나자. 80? 90까지도 만날 거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친구로 살겠다고. 한창 혈기왕성할 시절, 군대도 함께 갔습니다.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휴가 때마다 만났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또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저는 28배,
재만이는 29에 장가갔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낭독했습니다. 영수야, 결혼 축하한다. 너도 곧 하잖아. 다음 달이지? 응, 긴장돼. 뭐가 긴장돼? 잘할 거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서로에게 첫 번째로 연락했습니다. 재만아, 아들이야. 진짜? 축하해. 너희 딸이랑 나중에 결혼시키면 되겠다. 그것도 좋겠네. 사업도 함께 했습니다. 35대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저는 관리를, 재만이는 영업을 맡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됐습니다. 직원도 10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영수야, 어떡하지? 버텨보자. 우리 이런 거 한두 번이야? 하지만 결국 공장을 접어야 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함께 버텼습니다. 밤낮 없이 몇 년을 그렇게 일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재만아, 우리 빚 다 갚았다. 정말? 드디어. 둘이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65세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길, 저희는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영수야, 이제 뭐하고 살지? 글쎄, 쉬다가 손주나 봐야지. 나도 그래야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퇴직금 3억. 노후를 살기에 넉넉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퇴직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10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걱정이야. 뭔가 투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투자를 뭘 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재만이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재만아, 요즘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 노후 자금 말이야. 이대로 가다간 10년도 못 버틸 것 같아. 재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너도? 응, 퇴직금으로 노후가 될까 싶어. 저희는 한참 말없이 장기만 뒀습니다. 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만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사실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하나 있어. 투자처? 응, 내 친척 동생이 하는 건데 부동산 개발 투자래. 귀가 솔깃했습니다. 수익률이 어떤데? 1년에 15%래. 원금 보장에. 15%?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15%면 엄청난 수익률이었습니다. 근데 괜찮은 거야? 사기 아니고. 아니야. 내 친척 동생이 하는 건데. 내가 직접 확인했어. 재만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60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속일 리 없었습니다. 나도 돈 넣었어. 2천만 원. 너도? 응. 이미 3개월 됐는데 이자 잘 나와. 재만이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이자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때? 너도 해볼래?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늦으면 마감될 수도 있어.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습니다. 여보, 재만이가 하는 투자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글쎄, 괜찮으면 해보지 뭐. 근데 3억을 다 넣는 건 재만이 형이 추천하는 거잖아. 60년 친구인데 믿어야지.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재만이를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다음 날 재만이를 만나 말했습니다. 재만아, 나도 할게. 진짜? 응, 너라면 믿는다. 재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재만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걱정 마. 절대 손에 안 볼 거야. 얼마 넣을 수 있어? 다 넣을 수 있어. 3억. 재만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3억다? 응, 퇴직금 전부. 문제 있어? 아니, 문제는 없는데. 정말 다 넣어도 돼? 재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제 돈이 많아서 놀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너 믿으니까. 재만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영수야, 나 정말 고맙다. 뭐가 고마워. 친구 좋은 거 알려주는 내가 고맙지. 재만이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게 감동의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계약서 가져올게. 며칠 후 재만이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투자회사 이름은 미래개발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연 15% 수익률, 원금 보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재만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지? 영수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재만이가 저를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영수야, 걱정 마. 1년 후면 3억 4,500이 될 거야. 고맙다, 재만아. 뭐가 고마워. 친구 좋은 거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했어. 얼마? 3억 다. 응, 재만이가 보증했어. 1년에 4,500 이자 받으면 생활비 걱정 없겠지? 아내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게. 손주들 용돈도 걱정 없겠네. 그날 밤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돈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런 노후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투자 다음 날 재만이가 투자 회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미래개발은 경기도 일대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야. 땅 사서 건물 짓고 파는 거지. 그럼 위험하진 않아? 아니야. 이미 땅도 확보했고 분양도 거의 다 됐대. 그럼 왜 투자를 받는 거야? 시공비가 좀 부족하대. 그래서 단기 투자를 받는 거지.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사무실은 어디 있어? 강남이야. 다음 주에 같이 가볼래? 그래, 한번 가보자. 일주일 후 재만이와 함께 투자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건물 15층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직원들도 여럿 있었고 벽에는 개발 예정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자분이시죠?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아, 박재만 님 소개로 오신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직원은 회사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한 그래프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안정적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고요. 언제쯤 수익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매달 이자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1년 후 원금과 함께 정산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사업 계획도 탄탄했습니다. 영수야, 어때?
괜찮지? 응, 좋은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375만 원. 정확히 15%의 12분의 1이었습니다. 여보, 이자 들어왔어. 아내한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들어왔네. 그럼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신기하네. 저희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매달 375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이 돈 잘 굴리면 손주들 용돈도 걱정 없겠어. 그러게. 명절 때 용돈 좀 넉넉하게 줘야지. 손주들은 5명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약속한 자전거 언제 사주세요? 큰 손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사줄게. 진짜요? 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웃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만이를 만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재만아, 정말 고마워. 좋은 투자처 알려줘서. 별 말씀을. 친구 좋은 거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재만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재만이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재만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마셔?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재만이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응?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재만이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도 이자가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여보, 내년에 제주도 여행 갈까? 그래, 오래간만에 여행 가자.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4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만이와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났는데 재만이가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만아, 오늘 공원 안 나와? 아, 미안.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냥 병원 좀 다녀와야 해서. 어디 아파? 아니야, 검진 받으러 가는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재만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만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재만이를 만났습니다. 재만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래?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바빠서 그래.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 퇴직했잖아. 집안일 좀 있어서. 재만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60년 친구였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재만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정말. 투자는. 투자는 괜찮은 거지. 재만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 아니, 갑자기 내가 이상해져서. 영수야, 나 믿지? 당연하지. 그럼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5개월째, 이자 입금이 늦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매달 1일에 입금되었는데 5일이 되어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재만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만아, 이번 달 이자가 안 들어왔어. 그래? 나도 아직인데. 너도? 응,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며칠 늦어진대. 곧 들어올 거야. 정말? 응, 걱정 마. 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 투자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그 건물.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개발 예정지 사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건물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미래개발이라는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그 회사요? 일주일 전에 야반도주 했어요. 야반도주? 네, 밤에 짐 싸서 다 나갔어요. 임대료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황급히 재만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만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회사가 사라졌어. 뭐라고?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 사람도 없고 짐도 다 없어. 재만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재만아, 말 좀 해봐. 지금 간다. 30분 후 재만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같이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만이도 빈 사무실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재만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내 친척 동생한테 연락해봐. 재만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계속 걸어봐. 10번을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재만아, 내 돈. 내 돈 어디 갔냐?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억이야. 내 평생 모은 돈이 3억이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야, 나도. 너도 뭐, 너도 당했다고. 내가 추천해놓고. 영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억. 평생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 손주들 용돈 주려고, 여행 가려고,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영수야. 재만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 치워. 재만이를 밀쳤습니다. 60년 친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수야, 나도 속은 거야. 속았든 말든 내가 추천했잖아. 넌 책임 있어. 재만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지만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돈이 다 날아갔어. 뭐라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가 사라졌어. 사기였어. 사기. 그럼 우리 돈은? 몰라. 못 찾을 것 같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억이 다 날아갔다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다음 날 재만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나야. 영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속은 거야. 문자를 지웠습니다. 사흘 후 재만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제발. 나 좀 만나줘. 재만이는 1시간 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공원에서 재만이를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재만이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영수야, 나 좀 들어줘. 할 말 없어. 영수야, 나도 진짜 몰랐어. 내 친척 동생이 그럴 줄은. 내 친척 동생? 그게 중요해? 영수야, 내가 추천했잖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나보고 믿으라고. 재만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 돈 돌아와. 영수야, 나도. 나도 2천만 원 날렸어. 나도 피해자야. 2천? 나는 3억이야. 평생 모은 돈 3억. 알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재만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야, 제발 용서해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억을.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셨다고요? 그래. 왜 저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재만이가 추천해서. 믿었어. 박재만 아저씨요? 그분이 왜 그런 걸 추천하세요? 본인도 속았대. 속았다니요? 아버지, 그거 확인하셨어요? 확인. 박재만 아저씨가 정말 투자했는지, 정말 돈을 잃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만이가 투자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 본 적은 있어. 이자 들어온 거. 그게 3개월 전이잖아요. 지금도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셨어요? 아버지, 혹시 박재만 아저씨가 사기에 가담한 건 아닐까요? 뭐라고? 재만이가 60년 친구라고 믿으시겠지만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아니야, 재만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신고를. 재만이를? 네, 피해자 명단에 올리시고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만이도 피해자인데 그건 확인이 안 됐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신고부터 하세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오빠 말이 맞아요. 3억이 작은 돈이에요. 신고하세요. 재만이는 60년 친구야. 60년 친구면 뭐해요? 아빠 돈 날린 건 사실이잖아요. 작은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재만 그 인간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민호야, 말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나 내일 박재만 아저씨 집 찾아갑니다. 따지고 올 겁니다.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만 다음 날 작은 아들 민호는 재만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큰아들 민수도 함께 갔습니다. 재만이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재만이 아들 준석이가 나왔습니다. 형들, 무슨 일이에요? 민호와 준석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준석아, 내 아버지 계시니? 네, 계신데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재만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야, 민수야. 박재만 씨, 우리 아버지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옵니까? 3억이요, 3억. 민호야, 내가 정말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고 있네. 당신이 추천했잖아요. 민수도 끼어들었습니다. 박재만 씨,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3억이에요. 이제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통장부터 보여주세요.
정말로 당신도 투자했는지 확인하게. 재만이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 민수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우리 아버지는 3억인데 당신은 겨우 2천? 나도 더 넣을 형편이 안 돼서. 그때 준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들,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왜 이러세요? 준석아, 넌 빠져. 이건 어른들 문제야. 어른들 문제라니요? 우리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범죄자까지는 아니어도 책임은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형제처럼 지냈던 두 집안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같아. 우리 아버지 돈이 날아간 거야. 재만이 아내도 나왔습니다. 왜 이래요? 우리도 피해자인데. 피해자? 2천만 원이랑 3억이 같아요? 둘째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사세요?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아버지도 2천만 원 날렸다고요. 두 집안 여자들까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60년 가족처럼 지냈던 두 집안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믿고 돈 넣으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기꾼까지는 아니어도 확인도 안 하고 추천한 건 잘못이지. 결국 민호가 재만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재만 씨, 당신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민호야, 나 정말 몰랐어. 거짓말. 소개비 받았다며요. 우리 알아봤어요. 재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소개비 얼마 받았어요? 말해봐요. 재만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가 아버지를 감쌌습니다. 형, 그만하세요. 준석아, 비켜. 안 비켜요. 우리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평생 형제처럼 지냈던 아이들이 서로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웃들이 나와서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호와 민수는 재만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재만 씨, 우리 아버지가 고소 안 하신다고 우리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민호야, 제발. 다신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들 가족 다시는 보기 싫어요. 민호와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준석이가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형들, 우리 진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만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재만이네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재만 그 인간 소개비 받았대요. 소개비? 네, 투자자 한 명 소개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로 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확실해? 확실하죠. 내일 경찰 조사 나오면 다 밝혀질 거예요.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재만이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재만이네 집 거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재만이 가족이 거실에 모여 웃으며 무언가를 축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재만이 안에는 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새 노트북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와, 아빠.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재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사준 거야. 근데 아빠,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한 거야. 재만이 아내가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예쁘다. 고마워.
당연하지.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억을 잃어서 매일 울고 계신데 재만이네는 파티를 하고 있다니. 급히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박재만 아저씨 집 앞으로 오세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오세요. 직접 보셔야 해요. 30분 후, 저는 재만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창문 너머로 행복하게 웃는 재만이 가족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새 노트북, 케이크.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만아, 너.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재만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재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내가 3억 날려서 매일 우는데 너는 명품 가방 사주고 파티해. 재만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수야, 오해야. 뭐가 오해야? 내 눈으로 봤어. 이건 전에 산 거야. 거짓말. 내 아내가 방금 고맙다고 했잖아. 재만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만아, 소개비 받았다며? 얼마 받았어? 말해봐. 얼마 받았냐고. 영수야. 내 평생 친구가 내 돈으로 명품 사주고 파티하는 거야? 재만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재만이를 고소할 것인가?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변호사 알아봤어요. 사기 방조죄로 고소 가능하대요. 재만이도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소개비 받고 명품 삽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고소장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박재만. 60년 친구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라도 해야 돈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찾을 수 있어? 보장은 못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아버지, 박재만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친구가 아니에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재만아, 미안해.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재만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만아, 나야. 영수야,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 왜? 무슨 소리야? 나 너를 고소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사기 방조죄로. 미안해, 재만아. 영수야. 나를 고소했다고? 어쩔 수 없었어. 돈을 찾아야 해. 영수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돈 날렸다고. 알아. 근데 내가 추천했잖아. 그리고 소개비도 받았잖아. 그건. 재만아, 내가 내 돈으로 가족한테 명품 사주는 거 봤어. 그게 친구야? 영수야.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영수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만이를 고소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계속 되물었습니다. 3개월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재만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친구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만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만이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재만, 원고 김영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했습니다.
재만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입니다. 사기 조직에 속았을 뿐입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만이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달 후입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재만이가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우리 정말 이래야 해? 재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60년 우정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재만이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래개발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폰지 사기.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회사 대표 이정훈과 임원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20억 원입니다. 12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재만은 이정훈의 고종 사촌입니다. 투자자 모집에 협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재만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정훈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3%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 김영수의 투자금 3억 원에 대해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900만 원. 재만이가 제 돈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고? 저는 재만이를 쳐다봤습니다. 재만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만아, 그게 사실이야? 재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만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만이가 돈을 받고 저를 속인 겁니다. 60년 우정이 900만 원에 팔린 겁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재만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 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까? 사촌 동생이 괜찮다고 해서. 사촌 동생을 믿었습니까? 네. 그럼 왜 소개비를 받았습니까? 그건. 피고인은 투자자 1명당 투자금의 3%를 소개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재만이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십시오. 재만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원고 김영수 씨가 먼저 투자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영수 씨가 계속 좋은 투자처 없냐고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소개해 준 겁니다. 재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재만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금 보장 약속 같은 건 한 적 없습니다. 투자는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만아, 내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내가 보증한다고 했잖아.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김영수 씨가 혼자 오해하신 겁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친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원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만이는 계속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 돈 2천만 원도 날아갔습니다. 김영수 씨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거짓말. 너는 소개비 900만 원 받았잖아. 그건 사촌 동생이 일방적으로 준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만이한테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재만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친구를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제 사촌 동생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입니다. 피고인 착석하십시오. 재만이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친구가 법정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재만이와 마주쳤습니다. 재만아. 재만이가 멈춰 섰습니다. 영수야. 너 방금 법정에서 한 말. 다 거짓말이지? 재만아, 대답해봐. 내가 먼저 졸랐다고. 내가 원금 보장 약속 안 했다고. 영수야. 나도 살아야 해. 뭐?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래. 그래서 친구한테 거짓말을 해? 60년 친구한테? 재만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만아, 너 정말 몰랐어? 그 회사가 사기인 거? 대답해봐. 재만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은. 알았어. 뭐? 사촌 동생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이미 내 돈을 받은 후였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그냥 둔 거야? 재만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빚이 있었어. 빚? 도박빚. 3천만 원. 도박빚. 응. 사채에서 빌렸어. 갚지 못하면 죽는다고 협박받았어. 그래서 내 돈을 소개비 900만 원이 필요했어. 그 돈으로 일단 이자라도 갚으려고. 저는 재만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만아, 내가 3천만 원 빚이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친구잖아. 내가 도와줬을 거야. 미안해. 근데 넌 나를 이용했어. 내 돈 3억을 사기꾼한테 넘기고 900만 원 받아서 내 빚을 갚았어. 영수야. 그리고 법정에서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재만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야, 제발. 용서해줘.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어. 재만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만이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저한테 손해배상 3천만 원. 3천만 원. 제가 잃은 3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만이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예금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도 10년 분할로 갚기로 했습니다. 사기 조직 대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다 날렸습니다. 피해자들은 10%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억 중 겨우 4천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재만이한테 받을 3천만 원과 국가 피해 보상 1천만 원. 노후 자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만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동네로 이사 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혼자 공원에 갔습니다. 저희가 항상 앉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60년 동안 함께 앉았던 자리.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장기판을 꺼냈습니다. 혼자 장기를 두려니 외로웠습니다. 문득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재만이가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주던 그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3억이 있었다면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장기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60년 우정. 그게 돈 몇 푼에 무너졌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배신한 재만이가 나쁜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만이 없는 삶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60년 전 재만이와 나눠 먹던 라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친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의 60년 우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돈 때문에, 배신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돈 앞에서는 60년 우정도 무너진다는 것. 친구라는 이름도 결국은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쓸쓸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 운명입니다.